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남은 건 허탈함 뿐이에요. 이 말은 은퇴자 모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공통된 고백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퇴직 후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삶의 공허함입니다. 수십 년을 회사 중심으로 살아온 만큼 퇴직 후 빈 공간을 채우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마치 긴 휴가처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면 자유와 여유는커녕 막막함과 불안함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삶의 전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삶의 충격적인 비극을 겪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은퇴 준비가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은퇴 준비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사례 1 퇴직 6개월 만에 모든 걸 잃은 김철수 씨. 김철수 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도 좋았고 마지막까지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믿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투자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6개월 만에 자산의 절반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늘 바쁜 회사 생활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은 뒷전이었고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터져 나왔죠. 아내는 그에게 당신과 대화하는 게 어색하다고 했고 딸은 아빠는 돈만 벌 줄 알았지 가족은 몰라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회사를 위해 산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내 삶의 전부였다는 게 문제였죠. 사례 2 은퇴 후 고립된 박선영 씨의 이야기. 박선영 씨 62세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며 은퇴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을 꼬박꼬박 모았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의 삶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연락할 친구도 함께할 가족도 없는 외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고백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박선영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에서 느끼던 성취감과 소속감이 사라지니 정말 공허하더라고요. 그녀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하며 점차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갔지만 은퇴 초기에 느낀 충격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사례 3 노후 준비를 미룬 한상우 씨의 교훈. 한상우 씨 55세는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일은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30년 경력을 쌓았던 업계조차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경력이면 재취업은 쉬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그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상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미룬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나중에 하면 될 거라 생각했던 건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은퇴 준비는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시작했어야 했어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경제적 준비는 기본 중의 기본.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전 최소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혹은 자영업 등 다양한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가족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퇴직 전에 시간을 내어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거나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소속감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결론. 회사만 바라본 대가는 혹독했다는 말은 단순히 퇴직 후의 어려움을 표현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는지를 반성하게 만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와 여유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통과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는 회사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 퇴직 후의 삶까지 생각하는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미래의 나 자신이 여러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의 비극을 막는 법 지금 시작하세요. 서론. 퇴직 후에는 푹 쉬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자.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무작정 회사만 믿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비극적 결말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 비참한 삶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비극의 원인 왜 이렇게 힘든가? 퇴직 후 삶이 고단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챕터를 열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경제, 관계, 그리고 정서적 준비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민입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거나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단절도 은퇴자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누리던 소속감이 사라지면 갑작스러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은퇴 후의 고립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 준비 부족은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생활 동안 쌓아온 성취감과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퇴직 후 삶을 바꾸는 3가지 핵심 전략. 1. 다양한 소득원 확보하기. 돈이 자유를 만든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최소 2가지 이상의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 배달 아르바이트 혹은 개인 사업처럼 작더라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최근 많은 은퇴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디지털 경제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례. 정모 씨 62세는 퇴직 후 공예를 배우며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채널 구독자가 늘어나며 월 5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퇴직 후 삶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이 가족과의 관계, 재정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이 된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바로 가족입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건 늦을 수 있습니다. 회사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퇴직 전에 반드시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과 소풍을 가거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례. 박민수 씨 57세는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후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3.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에도 사람은 필요하다. 은퇴 후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례: 이선영 씨 63세는 은퇴 후 그림 동호회에 가입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우울했는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3.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되는 팁.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현재 자신의 경제, 가족,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평생 학습의 자세 유지하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며 퇴직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이는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전부터 취미생활 시작하기.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시간을 채우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관심 있는 취미를 찾아 시작해보세요. 결론. 퇴직 후의 삶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밝고 긍정적이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계획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경제적 안정, 가족과의 유대, 사회적 네트워크를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비극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며 쉬고 싶은 마음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동안의 화려했던 경력이 은퇴 후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음을 깨닫곤 합니다. 새벽마다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임원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은퇴 후의 삶이 도전과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이야기로 시작해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진실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 사례 1. 새벽마다 나가는 대기업 임원. 그 이유는? 김철수 가명 60세 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임원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이후 그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택 대출, 자녀 교육비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금방 바닥났고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새벽마다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훈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2. 사라진 명함, 멀어진 인간관계. 박민정 가명 58세 씨는 임원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에게 찾아온 고독감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퇴직 후엔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명함이 없어지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사라진 것 같더군요. 결국 하루 종일 집에서 소파에 앉아만 있었어요. 결국 박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급격히 줄어든 사회적 교류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만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3.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의 실패. 정호석 가명 62세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들고 요식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 분석의 실패로 2년 만에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내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면
뭐든 잘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경험과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군요. 지금은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나이와 경쟁력 부족으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교훈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1.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연금 외에도 투자 수익, 소규모 자영업 또는 적은 시간으로도 가능한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경제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2.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의 삶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신체적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회사와의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넓혀야 합니다. 지역사회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퇴직이 곧 배움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나 지역 교육센터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 당신의 은퇴 후를 준비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비참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김철수 씨처럼 경제적 준비 부족으로 새벽마다 길에 나서는 삶, 박민정 씨처럼 인간관계 단절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는 삶, 정호석 씨처럼 준비되지 않은 도전으로 실패를 맛보는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먼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 준비가 전부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쉼은 준비가 되었을 때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의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죠. 오늘은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의 함정, 왜 준비가 부족할까? 먼저 짚어봐야 할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지금도 바쁜데 나중에 생각하지라는 마음가짐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 후 삶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1. 경제적 준비. 단순한 계산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죠. 처음에는 충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셨나요? 10년 후 지금의 200만 원이 150만 원 이하의 가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연금 외에도 투자, 소규모 사업, 프리랜서 일거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소비습관 점검.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금방 재정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 심리적 준비. 은퇴 후에 자아를 재정립하라.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아 상실감입니다. 특히 사회적 위치가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죠. 직장에서 누구누구 상무님이었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단순히 아저씨로 불릴 때의 상실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 새로운 정체성 찾기. 은퇴는 한 챕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 강연 또는 창작 활동 등을 통해 퇴직 후의 나를 정의하세요. 사회적 교류 유지.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 가입해 꾸준히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그것이 건강 관리든 여행이든 새로운 배움이든 목표가 있는 삶은 활력을 줍니다. 3. 건강 관리. 몸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 만성질환, 치매 같은 문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건강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꾸준한 운동,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식단.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즐기세요. 정기검진. 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해결이 쉽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 사례 1. 철저히 준비한 은퇴 후 성공적인 두 번째 인생. 김영수 가명. 65세 씨는 50대 중반부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퇴직 전에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관련 강의를 하며 매달 일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제 자아를 다시 찾는 기회였어요. 이제는 강의하는 삶이 제 두 번째 직업이자 즐거움입니다. 사례. 이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 박민정 가명. 62세 씨는 은퇴 후 모든 기대를 연금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조금만 더 빨리 준비했더라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3. 건강관리의 중요성. 정호석 가명. 58세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식습관이 무너지고 운동을 게을리한 결과 5년 만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무의미하다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빛내는 3가지 핵심 메시지.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 은퇴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여유롭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준비는 당장의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기회입니다. 새로운 목표와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건강은 최우선.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어떤 활동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게나마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이제 시작해보세요.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거야.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참한 현실과 노후 빈곤에 빠진 사람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미리 대비하고 현명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준비 없는 은퇴, 예기치 못한 빈곤의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도 충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일찍부터 꾸준히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거나
가족의 부양 책임이 생기면 금전적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노후 빈곤의 현실. 사례 1.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꾸준히 저축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생활비도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빈곤에 빠졌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충분한 대비가 없으면 은퇴 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 씨의 실패한 투자. 박 씨는 젊었을 때 투자에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은퇴할 때는 남은 자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초기에는 큰 수익을 기대했지만 계획 없이 투자한 결과 은퇴 후 빈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중한 계획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례 3. 이 씨의 가족 부양. 이 씨는 은퇴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 되어 의료비가 많이 들었고 자녀의 학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빈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족 부양 책임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3. 노후 빈곤을 피하기 위한 준비 방법.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은퇴 후의 빈곤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꾸준한 저축과 투자.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적절한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이용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예기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계획 수립. 은퇴 후의 생활비, 의료비, 가족 부양비 등을 고려한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수입원 확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출 관리.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지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준비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비 부족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건강과 재정을 관리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비참한 현실이 아닌 꿈꾸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현실적 전략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주제, 바로 은퇴 후의 삶과 노후 빈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김 씨, 박 씨, 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에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러한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1. 재무 계획의 중요성. 은퇴 준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재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가 멀리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다가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은퇴를 계획할 때는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재무 상담사를 만나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저축을 시작하고 복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양한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에만 의존하지 않고 파트타임 일자리, 프리랜서 활동,
임대 수익 등 여러 가지 소득원을 마련해두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거나 요리를 좋아한다면 소규모 요식업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건강관리와 보험.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치료비와 장기 요양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노후 준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 조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또한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출 관리와 절약.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지출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세요. 어떤 항목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지 파악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5.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 시스템 구축.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전문가, 조언 온라인 강좌나 지역 교육기관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예를 들어 컴퓨터 기술을 익히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다양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정부 및 공공지원 활용. 많은 나라에서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정부 및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 주택보조금,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지역복지사무소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심리적 준비와 긍정적인 마인드.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김씨, 박씨, 이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준비 부족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올바른 전략과 노력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재무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관리하며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등의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비참한 현실이 아닌 꿈꾸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바른 준비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1억, 월 130만 원으로 살아보기 작지만 단단한 나의 하루. 퇴직하고 나면 얼마나 들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다. 막연히 2억, 3억 있어야 된다는 말들. 어떤 유튜브에선
한 달 300만 원은 써야 한다고 겁을 주고 또 어떤 책에선 적어도 10억은 있어야 마음 편히 산단다. 그러면 퇴직금 1억, 연금 130만 원으로는 살 수 없는 걸까? 내가 그랬다. 60세 퇴직하면서 손에 쥔 돈은 딱 1억. 그리고 매달 국민연금 130만 원.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자기 삶 살기에 바쁘다. 혼자서 살아가는 삶,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괜찮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거창하진 않아도 작고 단단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1. 하루의 루틴이 곧 내 자산이 되다. 요즘 내 하루는 단순하지만 분명하다. 아침엔 근처 도서관으로 간다. 따뜻한 햇볕 받으며 산책하듯 걸어가고 도서관에서 신문도 읽고 책도 보고 가끔은 그냥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점심은 구내식당이나 근처 백반집에서 7,000원 정도로 해결. 오후엔 공원 벤치에서 라디오나 팟캐스트 듣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TV 없이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대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꽉 찬다. 이 루틴이 내겐 생활비 이상의 가치를 준다.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 오히려 전에 회사 다닐 땐 시간이 없어 못하던 걸 지금 하고 있는 셈이다. 2. 사례 1억 퇴직금으로 5년 넘게 사는 법. 친구 정수 형 이야기다. 그 형은 대기업에서 58세에 희망퇴직하고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처음 1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쓰다 보니 3천만 원을 순식간에 써버렸단다. 그 후엔 결심했다. 돈은 줄었지만 삶을 줄이지 말자. 형은 지금 작은 빌라 전세에서 살며 한 달 120만 원으로 생활한다. 공공임대 주택 신청해서 내년엔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매일 동네 도서관에 출근하듯 다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영화 토론 모임도 하고 직접 커피 내려 마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예전엔 커피 한 잔 5천 원이 아깝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내린 커피가 더 맛있다고 웃는다. 결국 퇴직금 1억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1년치가 될 수도 5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사례다. 3. 사례 연금 130만 원으로도 우아한 하루. 이번엔 은퇴한 여성 지인 이야기다. 그분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만 한 달을 버틴다. 하지만 버틴다고 말하기엔 삶이 너무 풍요롭다. 아침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본다. 채소와 과일은 대형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선하다. 오후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 요가 수업도 듣고 저녁엔 작은 일기장을 꺼내 하루를 정리한다. 그녀는 말한다. 13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절대 부족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필요 없는 건 욕심내지 않으면 되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크기의 삶을 선택한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평온한 얼굴이었다. 4. 사례 소비를 줄였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불안하다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땐 항상 묻는다. 혹시 소비는 줄였어요? 나도 초반엔 불안해서 스마트폰 중고로 바꾸고 유료 스트리밍 끊고 택배도 줄였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소비를 줄이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필요 없는 물건이 집에 쌓이지 않고 카드값이 줄어들고 통장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더라. 꼭 필요한 물건은 중고 마켓에서 찾고 옷도 작년 것 그냥 이미는다. 소비보다 중요한 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생활 구조란 걸 이제는 몸으로 알게 됐다. 5. 작은 돈으로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은퇴는 두렵다고 말한다. 맞다. 준비가 안 되면 정말 두렵다. 하지만 돈이 많아야만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이거다. 큰 돈이 없더라도 작지만 나만의 루틴과 생활 방식이 있다면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 읽는 시간, 밤에 라디오 들으며 혼잣말하는 시간, 아침에 바람 맞으며 걷는 시간. 이 모든 건 돈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다. 아니, 오히려 돈이 많을 땐 하지 않았던 일들이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1억, 연금 130만 원이면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소박하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절약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 버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실험하고 있는 작지만 단단한 인생이다. 왜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뇌과학과 심리학이 알려주는 소비와 행복의 진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는 다르다. 인간의 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에서는 행복을 느끼는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1. 소비가 주는 만족은 뇌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 달물질이 있다. 이 도파민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얻고 성취했을 때 강하게 분비되며 쾌감을 준다. 문제는 이 도파민은 반복된 자극에 둔감해진다는 점이다. 처음엔 새 가방, 새 차, 고급 레스토랑이 무척 설레고 행복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뇌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버린다. 즉, 더 자극적이고 더 비싼 소비를 해야만 예전과 같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소비의 함정이다. 2.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 교수는 4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는 놀랍다. 연소득이 약 7만 5천 달러 하나 약 1억 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 약간의 여유가 보장된 뒤에는 돈보다는 관계, 건강, 의미 있는 활동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증거다. 퇴직 후 130만 원으로 책 읽고 산책하고 라디오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삶이 외로운 궁핍이 아닌 평온한 충만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3. 심리학이 말하는 적은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기술. 행복 심리학자 소냐 유보머스키 교수는 행복은 소득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유전적 요인 50%, 삶의 조건돈, 직업 등 10%, 자신의 사고방식과 습관 40%, 즉 생각의 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매일 같은 식으로 소비하고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만의 리듬을 만들고 조용히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결론, 소비보다 중요한 건 삶을 해석하는 능력. 퇴직금이 적고 연금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뇌는 호화로운 호텔보다 오늘 내가 마음 편히 걸은 30분 산책에 더 깊은 만족을 느낀다. 의식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13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과학은 말한다. 지속 가능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된다. 다음 편 예고 제안. 적게 쓰고도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소비 전략 5가지. 예.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예산표. 무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도서관과 공공기관 100% 활용하기. 중고 나눔 문화 잘 쓰는 요령. 혼자서도 충분한 하루 루틴 만들기.